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 취준생과 대학생 그리고 현직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해서 이 영상 시리즈를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 담당자가 아닌 실무자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이 있어서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실무자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핀셋으로 짚어 들으듯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은 잔머리 잘 굴려서 짧은 시간에 이 영상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쉽게 취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착실히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봤으면 하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차근차근 준비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영상이지 진로 정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마치 고등학생들 수능 점수 맞춰서 대학 가듯이 취업도 그냥 아무데나 지원하고 아무데나 걸려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다 들으면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 정말 간절히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트키가 될 것이다 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확 늘려서 아예 찔러보기 식으로 이 분야를 지원하는 사람은 상대도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들도 여기저기 찔러보기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취준생들 있잖아요. 아무데나 하나 걸려라 그러면 가겠다라고 하는 취준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 그래서 자소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정말 진부한 질문이고, 제가 많은 그 취준생들의 자소서를 받아보고 첨삭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적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그냥 복붙해도 전혀 손석이 없을 정도로 대충 적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취준생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는 지원하는 거지, 그게 지원 동기지 뭐 제가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은 끝인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팀 과제를 해요. 팀 과제를 하는데 팀원을 뽑고 싶어. 근데 팀원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겠어요? 아니죠. 이 우리 프로젝트의 토픽에 관심이 있고 정말 그냥 묻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의 지식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취업 준비 전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취업 시장 트렌드 변화, 그리고 대학생들의 직무 관련 공부 방법 및 경업 쌓기에 대해서도 팁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소서 쓰는 팁, 면접 팁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기준과 15년이 넘는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마인드 세팅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마인드 세팅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은 먼저 살아간 선배들의 실패담과 경험,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은 교훈을 귀담아 듣고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면 그 선배들이 했던 실수를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마인드 세팅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방황의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진로를 좀 과감하게 정했으면 한다입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졸업할 때 되면 20대 중후반이잖아요. 뭐 놀고 어쩌고 휴학하고 하면은 20대 후반일 겁니다.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방황의 시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자신의 진로를 일찍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겪어봤기 때문에요. 근데 젊음의 재산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군대 갔다가 뭐 대학 다니다가 보니까 20대 반이 날라갔어.
이제 뭐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만약에 25살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어영부영 흥청망청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돈으로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젊음의 시간을 살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술 먹고 클럽 가고 친구랑 희희낙낙 거리고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젊음 즐겨야죠. 그런데 동시에 이 젊을 때의 시간은 세계 어떤 부자들도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고 싶어하는 굉장히 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로 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방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누구나 재능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런 것을 찾기보다는 성향을 생각해보고 오히려 성향상 나는 죽어도 이런 일은 10년 이상은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직군, 그런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해요.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일 공산이 큽니다. 주변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뭐 반도체를 개발하고 핵융합을 개발하고 전기차를 만들고 이런 공학적, 과학적, 고차원적인 것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1차원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 사람들과 공감하고 대화 떠는 거, 수다 떠는 거 좋아한다, 음식 만들어서 다른 사람 먹이는 거 좋아한다, 뭐 좋은 커피숍, 뭐 좋은 호텔 같은 데 가서 리뷰하는 거 좋아한다,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한다, 뭐 나는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 영화 감상하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글 끄적이는 거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것들, 아무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취미나 놀이,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는 것들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돈 버는 일은 마냥 재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직업이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차츰 싫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좋더라도 어느 경지에 오르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 어느 경지도 아니야, 그냥 그걸로 한 달 최저 생계비 정도만 벌려고 해도 꽤 고통스러운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하는 과정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취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지. 그런데 사회 통념상 어떤 직업으로 최저 생계비조차 돈을 못 벌면 그걸 직업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취미라고 하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그리고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이고, 그런 일부분의 그룹에 내가 해당될 거라는 거를 바라는 거는 요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25년 동안 자기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재능을 못 발견했으면 본인은 돈 벌어 먹을 정도로 남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재능이 없을 공산이 크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돈 벌어 먹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공부는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특출난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 돼서 갑자기 취업할 때 되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찾겠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나는 어떤 분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공부시켜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의견에 따라서 내 재능을 찾을 시도조차 안 해보고 공부만 했었다. 이제는 부모님이 시킨 공부가 아닌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 탓, 사회 탓 하지 마시고 나가서 찾아보세요. 한 5년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5년 동안 못 찾았으면 5년 동안 찾으러 다녀도 못 찾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 잘하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찾았나 해서 곰곰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예체능, 뭐 개인 브랜딩, 마케팅, 뭐 세계 여행, 디지털 크리에이터, 뭐 상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뭐 IT라든지 공학적, 과학적인 것들과 같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일을 찾은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막상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좋아하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러 세상에 나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내가 한번 경험 삼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홀서빙, 배달 같은 단기 알바라든지 뭐 여행, 유튜버 이런 거 말고 뭔가 정말 준비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단기 알바만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정말 스페이스 X, 나사 같은 데서 일하면 가슴이 뛸 것 같은데 한번 경험해 볼까? 하면 누가 써줘요? 아니면 뭐 나는 반도체 관련 일을 하면은 가슴이 좀 뛸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써줘요? 나는 코딩 해가지고 AI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코딩 할 줄도 모르는데 누가 써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슴이 뛰는 일, 좋아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세상에 나가서 다 해보고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켜주질 않아.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부와 준비 없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경험 삼아 찾기 위해 맛보기로 해볼 수 있는 일이란 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아니면 아예 없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불평불만 했던 사람 있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공부만 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보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재능을 찾지 못한 나에게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다양한 일,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화학공학을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무슨 플랜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경험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핵융합 엔지니어라는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러한 직업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노력이 1년, 2년을 해서는 빛을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다? 이걸 바라고 몇 년 동안 찾아 헤매겠다? 10만이에요? 산삼캐러 다녀요? 저는 이건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그걸 찾기도 힘들 뿐더러 진짜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재능이었다면 25년 동안 웬만하면 못 찾았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자신이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황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 경험상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뭐 찾아봤자 나보다 조금 더 못하는 사람이 뭐 한 3개월, 6개월 노력하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능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노력 없이 내가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잘하는 거, 조금 요만큼이라도 잘하는 거를 찾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어느 분야를 좀 시간을 들이고 파고들어서 잘하는 일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하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성향과는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는데 너무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것만큼은 정말 죽어도 내 성향상 못하겠다라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상대적으로 좀 찾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정말 죽어도 못하겠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넓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이란 거, 직업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한 직업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어쩌면 그 해당 직업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하면은 생각하기에 가르치는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행정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저는 반복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가르치는 건 좋아해요.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반복되는 건 싫어해. 근데 선생님이 했던 수업을 계속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가르치지만 했던 수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저와는 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직업의 단면이 그 직업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 정말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100% 매일 가슴이 뛰는 직업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향만 맞으면은 그 분야로 정하고 과감하게 좀 오랫동안 해봐라. 그 다음에도 정말 죽어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돈을 벌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정하고 정 못하겠는 일이 아니라면은 좀 파고들어서 잘하는 일로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